안녕하세요. 파고다 IELTS 스킬마스터 제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또 캠12가 나왔네요. 자, 이게 2년에 한 번씩 나오던 책이 요즘 들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계속 새로운 책이 나오니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신 경향을 담고 있고 문제의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신 교재로 공부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먼저 우리 IELTS 처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IELTS 케임브리지에 나와 있는 리딩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IELTS 4개 섹션이 있죠.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우리가 순서대로 가게 되는데 그 4개 섹션 중에서 영어적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어적 난이도라는 거는 주어져 있는 어휘라던가 그 다음에 뭐 문제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섹션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들이 뭐냐면 지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또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그리고 또 스페시픽한 분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적 난이도로 봤을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IELTS 리딩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카데믹 지식 그런 거와 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지문들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가 전공으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소셜 이슈라던가 이런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부분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하는 거냐 하면 나중에 라이팅을 쓰는데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또 부가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영어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독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지 지문 분석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도 이 IELTS 리딩의 목적이거든요. 단순하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버릴 걸 버릴 줄 아는 그러한 판단 그리고 그러한 체득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속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발췌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줄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러 가서 가장 필요한 스킬이 되겠죠. 많은 양의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꼭 얻어야 되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어휘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휘 확장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어 외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시험에서 나오게 되는 리딩에서 보게 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단어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생각나는 단어들이 아니라 저는 1권부터 공부를 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풀면서 쌓아온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와 연관되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었던 단어들을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권을 풀어도 여러 권 한 문제를 풀어도 여러 문제를 푼 것 같은 효과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필기 열심히 하실 그런 준비를 하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IELTS 리딩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수업 소개를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강 대상을 먼저 보실게요. 자, 우리 수업이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이냐. 물론 제너럴 준비하는 학생도 계시겠지만 오늘 수업은요. 우리 수업은 철저하게 아카데믹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맞서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 제가 알려드리는 어휘들도 좀 더 아카데믹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어휘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물론 우리 IELTS를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친절하게 문제 유형부터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지문 분석까지 같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IELTS 리딩 점수가 정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학생.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이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과목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는데 유독 리딩만 점수가 안 나온다.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라이팅도 그렇고 리스닝도 점수가 다 잘 나오는데 리딩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 한 권으로 단기간에 유형 파악까지 완성을 시키겠다. 자, 모든 우리 IELTS 리딩 지문 3가지를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총 몇 개가 나와 있어요. 테스트가 4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4개에 있는 지문들을 다 풀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형 파악은 한 번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강의 구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1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3개 강의 중에 첫 번째 강의 인트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IELTS가 무엇인가, 리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핵심 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유형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본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구나, 안 봐야지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얘를 꼭 보셔야 돼요. 얘 하나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로를 꼭 보시고 본강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트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패시지들 테스트 5, 6, 7, 8 나가는데 각각의 패시지에 한 강씩 할애를 해서 한 테스트에 3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총 12개 본 강의와 그 다음에 인트로 한 강으로 해서 총 13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총 이렇게 한 5단계로 진행이 될 건데요. 처음에 제목 스키밍을 할 겁니다. 이걸 뭐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느냐.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지문을 어프로치할 때 제일 무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목 제대로 안 읽는 거죠. 제목을 읽으면요. 그 안에 지문이 뭐가 나올지에 대한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거의 글을 한 3분의 1은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 스키밍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게싱하는 능력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읽을지에 대해서 그런 예측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문제 유형별 전략 세우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유형들을 이제 하나씩 파악을 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지문 하나 안에 구성되어 있는 유형들을 보고 내가 순서를 정하는 거죠. 얘는 먼저 풀고 얘는 뒤에 풀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는 그런 훈련을 할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분석에 대해 천천히 하신 다음에 유형 파악이 완전히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런 전략 세우고 그 다음에 동시에 또 제가 또 문제들을 꼼꼼히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꼼꼼히 분석한다라는 건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휘 확장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할 거거든요. 단순하게 지문 해석하고 여기가 이 문제가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스킬 유형 모든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가 수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요 앞에 있는 3가지 파트는 여러분들이 스킬 훈련을 하기 위한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지문 독해와 스키밍. 자, 내가 독해를 다 했지만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은 핵심 포인트를 못 보고 넘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워드 독해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스kim 리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스kim 리딩 훈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각 문단별로 해당되는 문제 풀이를 할 때 앞에서 우리 연습했던 그 문제를 꼼꼼히 분석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문제 푸는 그런 진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문제 저하고 한번 풀어보시면서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테스트 그 지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제가 잘라왔어요. 그래서 거기를 볼 건데 자,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보시면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죠. 자, 이런 지문 내용이 있어요. There are the people who collect because 여기 콜렉션에 관한 내용이에요. 뭔가 수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를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This could be called instrumental reason for collecting. 뭔가 instrumental한 reason이에요. 뭔가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도구적인 뭔가 기술적인 그런 이유가 될 거란 얘기죠. 자, 읽었는데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기억에 남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우리는 읽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볼게요. That is collecting에서 means to an end. 뭔가 목적을 이루고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이유, 목적이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they will look for, say, antiques that they can buy cheaply and expect to be able to set at a profit. 수입을 내면서 뭔가 얘네들 다시 팔기를 고대한다는 얘기인데 but there may well be psychological element too. 뭔가 정신적인 그러한 엘리먼트 요소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Buying cheap and selling dear can give the collector a sense of triumph. 뭔가 승리감이나 이런 걸 줄 거고요. And as selling online is easy.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콜렉팅에 조인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다 읽었잖아요. 자, 읽었으면 문제를 보면 바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 바로 풀어져요? 안 되죠. 그게 왜 그럴까요? 문제 분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문제 분석이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하고 문제를 보시면요. 이거를 읽을 때 지금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잖아요. 얘를 분석을 잘하고 문제를 보면 다릅니다. 보세요. The writer가 mentions collecting. 자, 뭐에 대해서? collec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As an example of collecting을 in order to make 뭡니까? money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writer mentions collecting something을 수집을 하는 것을 as an example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콜렉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무언가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예시로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수집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기계적으로 푼다 그러면 수집되고 있는 대상의 명사들을 찾으면 답이 되는데, 자, 그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이 example이라는 거죠. example. 이 문제에 숨어있는 example. example은 예를 들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이라고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단어가 분명히 문제를 맞는 사람 지문에 어딘가 숨어놨을 거란 얘기죠. 자, 그게 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that is. 다른 말로 하자면 that is.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say.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들이 뭐예요? 바로 이 for example을 설명해주는 IELTS 용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모든 문제에 숨어 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 내가 지문을 찾을 때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 뭐밖에 안 나옵니까? antics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든 거에 that is 다른 말로 설명하는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in other words. 자, 이런 단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say, 이게 뭐가 되겠어요? for example 뒤에 antics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문제 하나 더 보실까요? Collecting may get a feeling of something from buying and selling items. 자, 그러니까 feeling of니까 명사 자리구나. 그러면 buying and selling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 물론 buying and selling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명사를 찾는 건 맞는데, 자, 여기에도 IELTS 단어가 숨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feeling이라는 거죠. feeling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emotion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sense를 얘기한다. 자, 이 feeling과 emotion과 sense는 뭐다? 유사어가 아니라 관련을 한 얘기. IELTS 관련.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sense of란 단어가 보인다는 거야. 물론 from buying and selling도 뒤에 나오겠죠. selling도 있고 앞에 또 그 다음에 buying도 나올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어는, 정말 중요했던 단어는 바로 feeling이라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IELTS 용어. 자, 그래서 이거는요, 한두 문제를 풀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를 풀면서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단어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IELTS 리딩을 저 제리정과 함께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제가 우리 IELTS 파고다 인강을 통해서 모든 IELTS 리딩을 제가 다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문 과정부터 해서 실전 모든 리딩을 제가 다 전담을 했고요. 그리고 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저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리딩에 필요한 모든 스킬들이, 모든 강의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하고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있던 케임브리지 다른 시리즈를 넘어가시더라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보신던가 아니면 새로운 교재를 풀기 위해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스킬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일관성 있는 형태의 그런 스킬을 습득하고 체득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단어들 나와 있는 지문에 겁먹지 말자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 배제할 수 있고 게싱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지문을 어프로치하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모든 수업에 제가 다 이렇게 오롯이 녹여놨기 때문에 같이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와 지문을 다 이해하는데 그런 훈련을 같이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 뭐라고요? 어휘학습. 제가 강조하는 거 어휘예요. IELTS 리딩은요, 어휘예요. 그 어휘를 100개, 200개, 300개를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올 단어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아두셔야지 문제 풀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 세이빙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꼭 이 IELTS 리딩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의 초이스. 여러분이 아마 오래 하신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IELTS 파고다 인강은요, 다른 여타 강의와 다르게
강사가 직접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특히나 자랑하고 싶은 게 선생님들이 답변을 바로바로 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문자가 오고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받아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궁금증에 답변. 인강이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가깝게 대화할 수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거 못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답변을 바로바로 달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강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실강을 듣는 것처럼 현강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답변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만 있으시면 돼요. 따라와 주신다면 최선의 강의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